풀아치 임플란트 어떤 치료인가요? 풀아치 임플란트는 아치가 활이잖아요, 활. 이가 이렇게 활 모양에 쭉 박혀 있죠. 그래서 아치라고 부르는데 풀아치니까 전체겠죠. 전체 임플란트, 뭐 풀아치 임플란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모든 이를 다 만드는 거를 풀아치라 그래요. 한쪽만 만들 수도 있겠고 양쪽 다 만들 수도 있겠고요. 위쪽을 상악, 아래쪽을 하악이라고 부르는데 양쪽 다 하게 되면 이제 보통 풀 마우스, 입 전체를 다 한다 해서 풀 마우스라고 많이 부르고 위아래 풀아치라고도 부르고요. 하루 만에 풀아치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어떤 병원에서 이렇게 디지털 풀아치 막 이러거든요. 세렉이라든지 밀링기라든지 이런 거 사용해서 한다고 해서 디지털 풀아치라고 하는데, 사실 과거 과정을 보면 이가 없는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죠. 임플란트 수술은 뿌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석 달, 넉 달이 없이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는 임시치아라고 해서 뭐 틀니 비스무리한 플라스틱을 꼈다 뺐다 하면서 지내시다가 석 달, 넉 달 있다 후에 오셔서 본을 뜨고 가시면, 그 다음에 오시면 임시치아 넣고, 그래서 써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최종 치아 만들고, 이렇게 한 4-5번 오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임시 틀니라고 주는데 불편한 거 저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틀니라는 게 원래 꼈다 뺐다 하면 껴있을 때 잘 맞아야 되잖아요. 이가 없어져서 임플란트 수술 같은 걸 하게 되면 잇몸 모양이 하루에도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그럼 틀니를 끼게 만들어 놔봤자 소용이 없는 게, 왜? 모양이 계속 바뀌니까 수술할 때 맞춰 놓으면 수술하고 난 부하고 있거든요. 붓기 빠지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수술하는 날도 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임시 틀니 만들어 드리고, 실밥 뽑으러 오시면 또 안 맞아요. 맞춰 드려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체크 오시면 또 맞춰드려요. 계속 안 맞아요. 잇몸 모양이 계속 바뀌니까. 나사가 딱 맞아야지. 안 맞으면 헐겁겠죠. 계속 안 맞으니까 계속 흔들흔들하고 밀고 이러니까 아프고 이러니까 틀니도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이제 뼈속에 아무 외력을 안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좋으니까 숨겨놓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만약에 전체 임플란트를 그렇게 한다고 치면 임플란트 전체 다 심어놓고 수술을 하루에 할 수 있어요. 근데 틀니를 쓰겠죠. 틀니를 쓰는데 사실상 거의 못 쓰시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이가 있으면 다물다가 여기서 멈추죠. 근데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다물어지겠죠. 합주기처럼 여기가 훅 꺼져 있거든요. 근데 뭐 틀니라도 쓰셨던 분들은 자기 외모가 이 코랑 턱 사이 높이 이런 게 얼마인지 알고 내 모습이 어떨 때 이쁜지를 아시거든요. 여기를 받쳐주는 게 있으면 이 볼륨이 있는데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계신 분들 얼굴도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고 높이도 없거든요. 그럼 자기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너무 많이 벌리면 어떻게 해서요? 막 입 벌리고 있는 느낌은 알 거고, 너무 많이 다물어지면 얼굴이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입을 튀어나오게 만들면 너무 튀어나와 보일 수도 있을 거고, 너무 넓게 만들면 쪼그라들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위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외모를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적절한 볼륨을 가지게 만들어야 되고, 요 높이도 요만큼 낮추지, 요만큼 낮추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아치가 사실 어려워요. 아예 없었던 분들은 자기 모습이랑 자기가 어땠는지를 까먹거든요. 풀아치 오래 걸리는 이유가,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풀아치를 한다 그러면 일단 없는 부분 수술을 하겠죠. 임시치아를 넣어가지고 튀어나온 정도, 입의 높이 불편한지 아닌지, 불편하면 턱관절도 아파지거든요. 턱관절이 편한지 안, 높이를 조절하면서 그거 다 맞춰서 오케이 나면 최종 치아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임플란트는 한지 석 달 만에 완성이 됐지만 실제로 치아 들어가면 한 6개월 걸리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걸리는데, 지금 보여줄 케이스는 하루 만에 끝내는 그런 케이스도 가능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죠. 모든 환자가 하루 만에 풀아치가 가능한가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임플란트 갖고 풀아치를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치아 한 개당 임플란트 한 개씩 박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는 하진 않고, 보통 앞에 육전치라고 부르는데 앞니를 보통 6개를 앞니라고 부르는데, 6개는 임플란트 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 1번, 3번, 1번, 3번 심어서 브릿지를 이용해서 6개 만들거나, 아니면 3개 심어서 6개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구치부는 이제 4번, 6번, 4번, 6번에서 3개 만들고, 7번은 더 하시고 싶다면 7번째 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아래 20개를 심으면 브릿지를 이용해서 다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끝에 거 안 심고 가운데 한 개씩 빼면은 14개 심어도 6번째 이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브릿지로 해서 이제 구치부 2덩이, 전치부 1덩이, 밑에도 1덩이, 2덩이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개념도 생겨, 유럽에서 만들었는데 오론4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임플란트 4개만 딱 심고요, 티타늄 발을 만들어서 통째로 지르코니아로 만들어서 끼운 거를 확 붙여버리는, 틀니 같은 게 통째로 임플란트에 붙는 형태의 치료법이 생겼어요. 오론X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밑에도 4개에서 4개 플러스 알파로 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티타늄으로 요거 4개를 이으는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도 틀니를 임플란트에다 이렇게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나중에 헐거워져서
좁아서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좌우에 4개에서 6개까지도 이렇게 박아 놓은 다음에 거기 구멍이 아주 단단한 티타늄 바를, 메탈 바가 금속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죠. 흔들리지도 않겠죠. 요런 애를 만들어서 그 위에 지르코니아를 싸서 치아를 만든 다음에 붙여주는 이제 오로넥스 치료라는 게 유럽에서 생겼는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보험 임플란트 4개까지 되니까 오론4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근데 뭐 5개 해도 되고 6개 해도 돼요. 그래서 숫자를 뭐 할지 모르니까 오론 X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철을 만들 거냐, 그냥 전통적으로 만들 거냐, 이런 차이는 있긴 한데 전체를 다 만들면 풀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수동으로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임플란트 사람이 눈으로 보고 심고 이렇게 고무로 인상 떠서 보내서 석고 모델 만들어서 거기다가 작업해서 이렇게 지르코니아 만들어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도 3D 기술을 많이 사용한다는 건데 본 안 뜨고 3D 스캔하고, 수술도 보통 내비게이션 수술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하는데 이미 수술하기 전부터 나 임플란트 여기 심을 거야 라는 시뮬레이션을 해요. 환자분 CT를 갖다 놓고 스캔한 걸 붙여 놓고요. 그 자리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으면 보철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모양이 되고 최종까지 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지컬 가이드라는 걸 만들어요. 입에 붙여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임플란트를 원하는 깊이에 딱 심어 놓으면 내가 시뮬레이션한 그대로 심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할 때 만들었던 보철 있잖아요. 그 외모 그대로 나오면. 가이드로 수술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잇몸을 안 째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피도 하나도 안 나오고 구멍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에다가 수술 딱 하면 가이드대로 딱 끝나면 이쁘게 되는데 미리 만들어 오지 않고요. 한 번 더 스캔을 더 해요. 이제 수술 끝난 상태에서 스캔 바디 꽂아서 스캐너로 스캔 한번 하면 이제 100% 똑같은 걸 얻었죠. 그래서 이거 가져와서 미리 만들어 놨다가 살짝 수정을 해서 여기다 맞추면 어떻게 했어요? 잘 맞겠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요. 출력하는데 한 2~3시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붙여주면 집에 임시치아까지 해서 갈 수 있죠. 당일날 수술하고 끝나고 갈 수 있는데 잇몸 상태가 좋으신 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니를 끼시더라도 뼈가 좀 튼튼한 부분이 많아서 제 기준에서는 4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즉시 로딩해도 되면 하거든요.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랑 뼈랑 붙은 상태는 아니고 똑같아요. 드릴 가지고 벽에다 구멍 뚫은 다음에 나사 박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빠져도 되니까 그냥 박잖아요. 뼈에다 구멍을 낸 다음에 임플란트를 박아 놓으면 이거 나사를 돌려서 꽂아놨기 때문에 이게 힘이 전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석 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피가 돌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뼈들이 자라면서 임플란트 사이에 끼어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붙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나사로 고정해놨으니까 나사 끼우는 힘은 작용하고 있지만 뼈랑 임플란트가 붙진 않았겠죠. 우리가 이제 조일 때 강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기준점이 몇 뉴턴 이렇게 있는데 기준 강도를 넘은 임플란트가 4개 이상이 돼 있고 충분히 퍼져 있으면 한 번에 묶어 놓으면 4개가 좌우 균형 있게 펼쳐져 있고 힘을 분산해 주면서 같이 씹게 하면 괜찮더라 라는 논문도 많고 실제로 해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4개 이상이 위아래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면 임시차를 해드려요. 원데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잇몸이 좀 좋아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 뼈가 전체가 다 안 좋아. 바로 하면 흔들릴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안 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뼈가 물렁물렁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뼈는 튼튼해 보이는데 안쪽이 치밀하지 않고 물렁물렁하신 분들은 수술해보면 이게 강도가 좀 덜 나오거든요. 아버님은 오늘 바로 해드렸는데 안 되겠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틀니로 대체를 하고 다음에 오셨을 때 끼워드리고, 당일날 한다는 게 뼈 상태가 좋아야 된다. 확실한 결론은 수술 후에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치아들을 전부 제거하고 바로 고정 임플란트를 심어도 안 빠지고 안전한 편인가요? 지금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거의 90% 이상을 빼는 날 바로 심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고정력이 있잖아요. 그 고정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다음에 주변 상태가 어땠느냐 정도로 임상의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바로 해드려요. 근데 고정은 나왔지만 주변 상황에 의해서 얘는 흔들릴 여지가 있다 이러면 안 하고요. 그래서 막 임플란트를 6개 심었는데 4개만 멀쩡하다 그럼 4개만 이용해서 임시치아 해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복합적이에요. 수술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사실 임시치아만 껴도요, 내 이가 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환자는 이 다 생긴 느낌이에요. 오늘 아침에 병원 올 때 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전에 수술하고 뭐 죽 먹고 점심 먹고 왔더니 이를 껴줘. 그래서 저녁부터 이를 먹을 수 있어. 느낌이 새롭겠죠. 그래서 원데이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긴 하세요. 신기하니까. 뺐다 하는 게 아니고 이가 붙어 있는 게 딱 생기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일반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식립하는 것과 풀아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과 어떤 핵심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풀아치라는 건 그냥 치아 하나 없는데 그거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풀아치라는 거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입이 벌어지는 정도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턱관절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이 벌렸을 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이렇게 덮고 있는데 윗입니가 얼마큼 보일지 아랫니가 얼마큼 벌릴지는 치아 길이 이런 거 다 결정하겠죠. 그리고 교합 평면이 보통은 우리가 만들 때 귀 옆에서 보면 요 라인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 라인 따라서 이게 어떻게 기울어져 있어, 이런 걸 다 내가 디자인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굴 높이, 관절도 관련 있고 외모랑도 관련 있고 저작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만족시키게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왜? 오랫동안 이가 없었던 분들은 내 높이가 어떤지, 내가 입이 얼만큼 튀어나오는지 이쁜지도 잘 몰라. 처음에 임시차 같은 거 해주면 이게 편한지 안 편한지도 잘 몰라. 이제 임시차까지 들어가면 실제랑 거의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오라 그래요. 써보니 어디 불편한 거 있어요? 아, 이거 턱관절이 아파. 뭐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교합을 좀 낮추고. 그래서 조금씩 조절해서 찾아나가요. 근데 이는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없던 이가 생겨서 밥 먹고 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거든. 이가 다 들어가 있고 이쁘게 생겼으니까 바깥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불편한 거는 아직은 임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바꿔볼 수 있잖아요. 교합을 낮춰본다니, 높여본다니 이런 걸 막 하면서 조정을 거쳐서 지금 진짜 편해. 이 높이를 찾으면 그거 스캔해서 그대로 만들면 딱 맞겠죠. 원데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임시차까지 들어가주면 내가 생활하는 지장이 없고 이가 다 생겼기 때문에 그것까지 원데이인 거지. 사실은 진짜 마지막에 단단한 지르코니아로 만들어진 그런 이를 넣는 시간은 조금 걸리죠.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찾아놓고 하는 게 좋지, 막 대충 한다고 편하죠 편해 해서 그냥 만들어주잖아요. 결국은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불편해요. 종합적으로 내 모든 걸 결정하는 상황이라서 프라치라는 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교과서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 막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겠죠. 그거에 맞춰서 다 만들었는데 사람이 불편하네. 왜? 이 사람은 여기가 약간 비대칭이고 틀어 씹고 그다음에 일 갈기도 하고 그런 자기만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나는 이상적으로 딱 만들어줘. 이상적인 게 불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임시를 쓰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막 해주고 빨리빨리 치우는 분들은 그래서 나중에 결국 탈라서 또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하루에 하고 바로 치아를 쓰면서 그 과정을 잡아갈 수 있다? 그건 되게 좋은 거죠. 프라치 임플란트가 실패하거나 다시 하는 경우도 가끔 있나요? 재밌는 게 뭐냐면 프라치 임플란트는 다시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문 게 많이 심잖아요. 디지털로 해서 원데이로 안 하더라도 많이 심어 놓잖아요. 그래서 뭐 석 달 있다가 이제 임플란트가 붙었는지 확인하는데 100%다 붙으면 좋겠지만 임플란트 성공률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입 안은 물도 있고 세균도 있기 때문에 다 붙는다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원데이를 하든 석 달 있다든 한 20개를 심었다고 칩시다. 그 중에 한 17개 이상은 다 붙어요.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뭐는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임시치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치아가 생기면 버틸 수 있죠. 그래서 프라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한 개 했을 때보다 적어도 내가 약속한 날짜에 이는 넣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쓰면서 한 개가 잘못됐어. 그럼 한 개는 재수술 하거든요.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임시치아 쓰면서 높이 찾아가는 거죠. 그거 안 찾고 그냥 와 나는 하루에 무조건 딱 맞게 만들어줄 수 있어.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위험하다.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불만이 생겼는데 이미 돈 지불하고 만든 거 새로 만들려면 또 지불해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고생스럽게 뭔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모든 걸 다 만족하려면 조금 기간이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 수술했다 석 달 있다가 세컨 오프 했는데 한두 개 페일은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저한테 페일 난 게 잘못이라고 보고서에 신고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의가 수술을 해도 100개 수술하면 한두 개 페일이 무조건 나요.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페일이 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에 환자 습관 때문에 날 수도 있거든요. 아래쪽은 뭐가 있어요? 혀가 있죠. 혀는 이렇게 놓여있지만 앞니에 임플란트가 제일 페일이 많이 나는데 뼈도 얇은데 앞니 혀가 있는데 혀가 나도 모르게 앞쪽을 그냥 압박할 수 있겠죠. 그럼 페일이 날 수 있죠. 앞니가 페일이 제일 많이 나요. 근데 치아 들어가고 나면은 임시치아가 뭘 해줘요? 혀도 막아주죠. 그런데 페일이 덜 나죠. 보통 20개 하게 되면 한두 개 페일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페일이 났다?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전체 중에 일부거든요. 4개만 있으면 임시치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다 들어가서 높이 맞추고 하는 과정에 나머지 1개가 안전하게 붙어요. 왜? 이제 임시치아가 안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붙거든요. 오히려 프라치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석 달 약속하셨으면 석 달 때 임시치아는 무조건 생긴다. 첫날부터 이제 임시치아를 쓰고 계신 분들은 석 달째 뭐가 생기겠어요? 최종이가 생기겠죠. 내가 그동안 임시치아 쓰면서 나한테 제일 좋은 외모, 제일 좋은 저작, 제일 좋은 위치 다 찾아놨잖아. 그냥 거기랑 똑같이 복제해서 만들 거니까 우리가 디지털이 된다는 게 그런 게 좋은 거거든요. 프라치 임플란트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하시는 치료일까요? 이가 하나도 없는 환자분들이 하는 거고요. 오로넥스라는 게 왜 나오게 됐냐면 4개만 있으면 묶어서 전체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치료는 이제 뭐가 장점이냐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못한다라고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사각동이 너무 얇아서 임플란트가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 거의 뚫려 있으신 분들. 아래쪽은 뭐가 있냐면 여기 아래쪽에 하악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쉴 데가 없어. 그러면 임플란트 해놓으면 신경이랑 가까우면 감각 이상 오거든요. 돌아오는데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안 돌아오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입술 끝에 요쯤에서 신경이 나오거든요. 요 뒤쪽이 못 씹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요 앞에 요 정도 사이 공간에는 임플란트 심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2개를 기울여서 바깥쪽으로 기울여서 4개를 심은 다음에 어금니 쪽에 안 심고 티타늄이 단단하니까 그거 연장해서 만드는 형태로 이제 오로넥스를 많이 썼거든요. 임플란트 너무 비싸요. 외국은 한 개 1,000만 원 하면 임플란트 개수가 늘어나면 1,000만원씩 올라가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1,000만 원짜리 보초를 하나 만들더라도 임플란트 4개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4개가 보험이 되니까 임플란트는 보험으로 하고 보철은 좀 비싸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임플란트가 너무 싸니까 다 임플란트 할 수 있으면 다 임플란트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한이 있으셔서 임플란트 못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뭐 4-5개, 아래쪽에도 한 4-5개 심어서 뒤쪽으로 연장해서 티타늄 발을 이용해서 오로넥스 하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게. 임시치아는 묶어서 하는데 전체 할 때는 개수가 되면은 그냥 전체를 만들거든요. 오로넥스를 하게 되면 신경의 제한 그리고 상악동의 제한을 뚫고 보철을 해볼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난 케이스인 경우에 브라치 할 때 오로넥스를 조금 많이 쓰는 편이고요. 전체가 다 있어도 오로넥스를 쓸 수는 있어요. 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